네, 김력 교수님. 그럼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암 의심해봐야 된다. 검사하러 병원에 와야 된다. 이런 증상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이 좀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의 대부분도 이제 사실은 건강검진 하시면서 갑상선 초음파 보다가 우연히 결절을 발견하고 그 결절 중에 모양이 안 좋아서 우리 세포 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면은 많이 진행이 되거나 늦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목 아래쪽에 이렇게 만져지는 어떤 혹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좀 자라는 게 느껴진다. 라면은 그거는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해서 갑상선 암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혹이 있으면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목소리가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뭐 노래 같은 걸 부르기가 좀 어렵고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도 한 번쯤은 갑상선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좀 종괴가 큰 경우에, 특히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식도를 눌러가지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좀 어렵다든지 목에 뭐가 자꾸 걸리는 증상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갑상선 검사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아래쪽 갑상선 주변이 어떤 혹이 만져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측경부라든지 하여튼 목 주변에 이런 임파선, 그러니까 림프절 같은 게 이제 만져지면서 그게 일시적으로만 만져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상씩 지속되거나 점점 커지는 게 이제 관찰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혹시 갑상선에 암이 있고 그게 전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라는 자체는 원래 뭐 중년 여성 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아주 젊은 친구,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이하의 젊은 나이 어린 소아가 또는 아주 노인 인구에서 어떤 결절이 보이고 그런 결절이 뭐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 자세하게 보고 세침흡인 세포 검사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에게 세 분 교수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까 거북이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에는 단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이 있고 장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이 있다. 통상의 암들은 5년 생존율, 5년 재발률을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괜찮으면 이제는 거의 완치됐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거리 승부하는 암이죠. 근데 갑상선암은 진행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단거리 승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사실 장거리 승부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고도 10년, 20년, 30년 지나서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생에 걸친 장거리 승부가 필요한 암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갑상선암을 너무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얌전한 암이라도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모든 암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으니까 늦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렵게 치료를 해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병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진료받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대한 진단을 받기도 굉장히 쉬운 그 나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아니면 저희 갑상선 센터로 오셔서 쉽게 그날 오셔서 그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불안하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초음파 검사 내지는 세침 검사라는 이제 세포 검사를 통해서 이게 나쁜 병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암 상태에서 만약에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감시를 하면서 이 암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꼭 수술을 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좀 쉽게 치료한 이후에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 그리고 갑상선 여포암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 두 암을 포함한 암을 분화갑상선암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부릅니다. 워낙 진행이 천천히 되고 예후가 좋기 때문이고요. 이런 분화갑상선암은 뭐 병기 1기, 2기 환자들이 대부분 많은데 뭐 10년 생존율이 거의 100% 가깝게 나올 정도로 이것 때문에 뭐 생명이 위험하거나 이런 암은 아닌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뭐 살고 죽는 병도 아닌데 왜 치료를 고려를 하고 어떤 경우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냐 하면은 이 갑상선 주변에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를 내는 신경도 있고 그래서 암이 작더라도 설사 1cm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암들이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 옆에 있고 하필이면 갑상선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그런 구조물들을 침범하게 되면은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힘들게 평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초반에 치료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에 저희 뭐 과잉 진단 이슈 이후에 1cm 미만의 암, 나는 뭐 갑상선 암인데 1cm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수술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서 한 몇 년, 뭐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아무 검사도 받지 않으시다가 외래로 오셔가지고 진행이 되시고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손상도 받고 중요한 구조물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억지로 수술을 권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 감시라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찜찜하시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또 그런 저희가 고주파 치료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암의 진행을 늦게 하면서 좀 능동적 감시처럼 지켜보는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 고대한암병원 갑상선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나 새로운 치료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고려를 하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갑상선암을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시고 1cm 안 되는 거 수술 안 하고 만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꼭 오셔가지고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상담받고 적절한 관리 지침을 일단은 만드시고 개인별 맞춤 관리, 맞춤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바쁘신 세 분 교수님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갑상선 센터 10주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강산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본질적 가치거든요. 저희 갑상선 센터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생각하는 본질적 가치,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이 본질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시는 외과 선생님들이 파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 이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7개의 구성원들이 함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하는 것도 저희가 치료법의 하나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환자들과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의사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선호도까지 같이 고려해서 공유 판단하는 공유 진료 모델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환자들의 건강 방법이 저희가 본질적 가치라고 했는데 환자들의 상처를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 상처가 암이 주는 상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흉터 생기는 거, 아까 우리 김은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혁신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서 상처를 최소화하기도 하지만 덧붙여서 암 수술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받는 상처들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갑상선암 뭐 그건 암도 아닌데 무슨 수술을 받았어. 이런 상처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재발하고 고통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주는 또 정신적인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까지 우리가 보듬어서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환자로서 인생을 살도록 하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SCAR. 그 C를 T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게 스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센터는 상처를 받은 환자들이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센터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꼭 있어야 되는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